자, 여러분, 시간 정말 빠르네요. 지난 7월 초부터 톱니가 이더리움 5%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2달 반 정도가 지나고 있죠.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보유 이더리움은 현재 약 200만 개, 그래서 총 93억 달러, 그리고 현금 2억 6,400만 달러, 비트코인도 192개 정도를 아직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비트마인의 총 자산 가치는 95억 9,800만 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이더리움 매수 속도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이거는 제가 최근 공시에 따라서 정리를 한 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7월부터 9월까지 정리를 한 건데 7월에 60만 개, 8월에 170만 개, 9월 들어서는 200만 개를 돌파했죠. 이걸 하루 단위 계산으로 나눠보면요. 비트마인이 하루에 구매하는 이더리움은 무려 약 3만 1000개예요. 하루에 이더리움 3만 1000개를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더리움 가격을 하나에 4,400달러 정도로 잡고 저걸 곱해보면요. 하루에 1억 3천억 달러 규모, 원화로 하면은 하루에 1,800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사고 있다는 거죠. 하루에요. 더 놀라운 건 비트마인이 재무자산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키우냐인데요.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제가 예시와 함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9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모으는 데는요. 약 1200일 정도가 걸린 거예요. 3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걸린 거죠. 반면에 비트마인이 같은 기간 90억 달러 수준에 도달하는 데까지는요. 불과 90일, 3달이 걸렸어요. 이 3달의 시간 동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200일 동안 죽어라고 일한 성과에 도달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이 베이스라인이라고 부르는 이 정체기를 지나고 이제 이 박스 구간을 뚫은 이더리움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이 구간에서 54배가 올랐다고 하는데 같은 배수를 지금에 적용하면요. 이더리움의 가격은 74,000달러가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그 정도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데이터가 말해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은 비트마인에 대한 기쁜 소식들을 좀 보면서 시작을 해볼 건데 9월 12일 오전장 기준으로 현재 51달러 정도에서 비트마인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던 이 엑셀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현재 이더리움 가격을 약 4,500달러로 잡았고요. 비트마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은 약 200만 개, 그래서 총 보유액은 93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보유량은 여전히 192개, 거기다가 현금 2억 6,400만 달러가 있고요. 또 최근 보도자료에서는 유통 주식수를 공개해주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요. 대략 거래량 기준으로 추정해서 한 2억 5천만 주 정도로 잡고요. 이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순자산가치인 NAV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 NAV는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계시죠? 혹시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전 비트마인 영상이 한 16편 정도가 있는데요. 비트마인 투자를 하실 거라면 제발 투자하시기 전에 꼭 다 정주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될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대로 계산을 해보면 주당 38.39달러가 나와요. 근데 시장 가격은 현재 51달러니까 MNAV는 현재 1.35배 수준으로 조금 올라온 거죠. 자, 여러분들이 비트마인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은요. 이 회사가 주주 희석 가치를 최소화하면서 주당 순자산 가치인 NAV per share를 늘리는 게 가장 핵심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마인의 가치는요. 결국 현재의 이더리움 가격과 비트마인 그들이 가진 이더리움의 보유량으로 결정이 되는데 주당 순자산 가치를 늘리려면 결국에 이더리움 보유량을 키워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요. 주주 가치를 깎지 않고 해야만 한다는 거죠. 몇몇 분들은 아시다시피 ATM이라고 하는 시장가 발행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 이 시장가 발행, 즉 증자를 한다고 하면 주주 가치를 희석시킨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죠. 근데 오늘 영상에서는요. 비트마인이 앞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주주 희석 없이 순자산 가치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현재 비트마인의 이더리움 보유 가치는 약 93억 달러고요. 그리고 현재 비트마인 가격이 51달러인 것을 잡고 계산을 하면 현재 프리미엄, 이 MNAV는 1.35배가 되죠. 즉 지난 한 달간 사실 MNAV는 천천히 줄어든 건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7월 27일부터 계산해서 오늘 9월 12일까지 약 48일 만에 이더리움 보유량이 244%가 성장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나 톱니나 비트마인 지지자들을 향해서 경영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톰은 사기꾼이다. 비트마인은 사기다.
이 머니어스도 사기꾼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자, 여러분, 데이터를 보세요. 저는 데이터를 전할 뿐이니까 저를 탓하지 마시고 이 48일간 비트마인이 한 이 업적을 보시라는 거죠. 자, 이 48일 만에 주당 순자산 가치가요 22달러에서 37달러까지 성장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것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 잘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경영진이나 저 같은 이런 일개의 유튜버들이 여러분들 같은 투자자들이 언제 사고 파는지까지 통제해 드릴 수는 없죠. 다만 데이터가 보여주는 비트마인의 재무 자산은요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늘려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48일 동안 하루 평균 1억 3,700만 달러씩 늘린 셈이고요. 매일 약 31,265개의 이더리움을 추가로 매수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이요. 정말 엄청난 속도죠. 그리고 지난 48일 동안 주당 레브, 이 순자산 가치를요 매일 31달러씩 늘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모델을 보면요 오늘 기준 수치가 그대로 나오는데 엠레브는 1.35 정도가 되는 거고요. 과거에 최근 몇 주 동안 뭐 1.0 몇, 거의 1 가까이 내려갔을 때와 비교해서는 조금 올라왔죠. 자, 그래서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역시 이 프리미엄, 이 내부가 낮았을 때 우리는 더 매수를 했어야 했다는 거겠죠. 사실 좀 이건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1점에 가까웠을 때 이때 이 1.35 다시 올라갈 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 매수를 했던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엠레브라고 하는 건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도 변한다는 거예요. 매수세가 과열이 될 때는 뭐 2배도 넘게 올라는 가는데 문제는 약세장이죠. 약세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거의 1배 이하로 내려가기도 한다는 거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때 예를 들면요 어떤 시기에는 정말로 1배 아래에서도 거래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이 샤프링크 또한 엠레브, 이 프리미엄이 1배보다 미친 0.92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요 결국 순자산 가치는 이더리움 가격과 이더리움 보유량으로 결정이 되는 게 맞는데, 이 비트마인은 주주 희석 없이 주당 순자산 가치인 레브를 늘릴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점이겠습니다. 증자 발행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결국 시장 소화가 안 되는 순간이 올 것이고 발행 주식수가 계속 불어나면서 순자산가치 성장은 멈추게 된다. 이게 바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의 핵심이 될 비트마인의 다음 전략은 뭐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싶은 한 가지가 바로 이건데요. 자, 이번 주에 있었던 소식이었죠. 비트마인이 새로운 투자를 발표했어요. 바로 악토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한 거죠. 지난 9월 8일 날 발표가 됐던 소식인데요. 비트마인은 이번 악토의 전략적 투자 라운드, 즉 파이프 라운드에 참여를 한 겁니다. 제가 비트마인 파이프 투자자들이 락업 해제되는 영상도 지난 영상에서 함께 공부하고 다뤄드렸었죠. 자, 그래서요. 비트마인의 투자 규모는 약 2천만 달러고 주당 1.46달러에 매수를 해서요. 약 1,370만 주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악토는 일종의 트레저리 기업이기는 한데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월드코인이라는 것을 보유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월드코인이 뭔지를 좀 알아야겠죠. 월드코인은요, 오픈 AI 챗 GPT인 샘 알트먼이 만든 회사로 2023년에 런칭이 되었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돌아가는 토큰이에요. 이 Proof of Human이라는 거 제가 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이 인간 증명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 Proof of Personhood가 같은 개념인 겁니다. 이 AI 기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인간임을 증명하는 세상이 곧 오게 될 텐데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비트마인이 이 발표를 하게 되면서요. 월드코인 가격이 엄청 폭등을 하게 됐고 악토의 주가도 그날 급등을 했었었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악토의 주식인데요. 이게 그냥 회사가 아니라 뭐 거의 밈코인 성격의 주식이겠죠. 이날 악토는요. 약 3불, 이 3달러 정도에서 시작해서 종가에는 거의 83달러까지 약 3000% 정도가 오른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EU 가격도 보면은 보이시죠? 이래서요, 여러분, 이런 주식이 무서운 거예요. 저는요.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못해요, 이런 거.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날을 잘 돌이켜보면 우리는 최근 고작 한 3, 4년 사이에 이 AI를 정말 빠르게 받아들였잖아요. 사실 우리가 AI를 받아들인 건지 뭐 AI가 우리 안에 정말 잘 스며든 건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는 이 가상화폐가 또 채택이 되어 가면서 또 스테이블 코인이 대규모로 이더리움 쪽으로 유입이 되고 주식이나 부동산들이 토큰화 되어 간다는 소식들도 제가 전 영상에서 알려드렸었고요. 그리고 Proof of Humanity 지난 영상에서도 또
또 자세하게 다룬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나의 지식 재산권, 즉 나를 증명하는 일까지도 이제 가상화폐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새로운 영역에 빠르게 접근하고 또 적응해내는 사람이 이 투자에서도 위너가 될 것은 이제는 정말 분명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여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데이터를 보면요, 주황색 선이 비트코인, 그리고 회색 선이 이더리움이죠. 세로인 Y축은 연간 유통 공급 증가율, 가로 X축은 시작이죠. 그래서 2015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예요. 자, 비트코인은 이 반감기가 올 때마다 채굴되는 코인이 거의 절반씩 줄어들어요. 즉 공급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는 거죠. 반대로요, 이더리움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 풀렸지만 이더리움은 여러 업그레이드를 거쳤었죠. 이 EIP 150, EIP 15559, 그리고 더 멀지라는 사건 등으로요. 그러면서 점점 발행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더 merge, 그러니까 POW에서 POS로 넘어온 때죠. 이 POW와 POS는 제가 전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구간까지 들어섰었죠. 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비트코인은 태생부터 디지털 금 같은 역할을 한 거고, 이더리움은 원래는 많았지만 더 merge라는 사건을 통해서 점점 발행이 줄었고 계속 소각되는 코인이 된 거예요. 즉 이더리움의 공급이 실제로 줄고 이 디파이나 스테이블 코인, 또 NFT 같은 쓰임새들이 더해지면서요, 더 역동적인 희소성을 가지면서 그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다른 토크나 자산들도 보면 대부분이 스텔라, 에토스, 솔라나 같은 다른 체인이 보이는데, 사실 결국은요 여러분, 이 파란색 이더리움의 점유율이 더 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요, 이더리움이 유동성이나 보안과 신뢰성, 또 확장성까지도 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업비트에서도요, 이더리움 레이어 2 위에 개발을 시작했다고 하고, 또 이런 뉴스들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또한 나스닥 역시 이더리움 위에서 토크나 증권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SEC나 CFTC도 공동 성명을 통해서 나스닥이나 뉴욕증권거래소, 또 CME 등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거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점차 열어가고 있어요. SEC라고 하면 한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정도가 되는 거고, 이 CFTC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거죠. 정말 이 대형 기관들이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이더리움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을 쏟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찬양하는 것 같고, 비트코인이 올해 25만 달러로 가고 그에 대해서 이더리움은 12,000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리시한 톰리라고 해도요, 전혀 근거 없는 소리를 이 세계 투자자들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는 바로 우리 같은 일반인은 볼 수조차 없는 근거이겠죠. 근데 제가 그걸 최대한 캐고 파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비트마인이 자금을 조달하는 유일한 수단은 ATM, 즉 시장가 증자였죠. 이 시장가 증자에 대한 저의 전 영상 설명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장가격 증자란 주식을 현재 시장가격에 발행해서 팔고 그 돈으로 다시 이더리움을 매입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게 비트마인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막 오를 때는 매수 열풍 때문에 이 방식이 꽤나 잘 작동을 했었죠. 근데 문제는 다시 약세장인데,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낮아지면 시장 가격의 증자의 효과가 줄어들게 돼요. 따라서 MNAV가 축소가 되고요, 계속 증자에만 의존을 하면 주식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그에 따른 주주들의 가치 희석이 나타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시장가격 증자는요, 시작 단계에서는 괜찮은데 언젠가는 다른 단계로 넘어가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전략은 영구적인 전략이 될 수가 없고요, 비트마인은 제가 앞서 보여드린 대로 저 어마어마한 속도로 또 공격적으로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려면 다른 뭔가가 필요한 거죠. 아직 뚜렷한 발표는 없었지만 우리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죠. 자, 비트마인은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그저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옮겨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톰리가 직접 마이클 세일러의 전략을 실행하겠다라고 말한 그 포인트를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이클 세일러가 팟캐스트나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언급한 주요 메커니즘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우선주, 그리고 둘째는 전환사채입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전환사채에 관련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죠. 결국 향후에는 비트마인은 이 영역까지 넘어가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바로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순자산가치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핵심적인 전략이에요.
다른 방법도 물론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겠지만 이 두 가지가 현재로선 주가와 성장력의 원동력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거를 비트마인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우선주를 볼 건데요.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죠. 우선주는요, 하이브리드성 증권이죠. 즉 부채와 보통주 중간에 있는 주식인 거죠. 그리고 좋은 건 배당금을 지급해 준다는 거예요. 즉 채권의 성격을 일부 가지면서도 주식의 성격까지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건 증권을 제대로 공부할 때 다 나오는 것들인데요. 여러분은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어렵다면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볼 필요는 없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컨셉만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발행한 우선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웹사이트의 서명문인데요. 자, 배당률은 8%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8에서 10%인데 제가 10% 얘는 좀 이따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서 나온 정보를 보면 2025년 1월 30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요, 연 8%의 영구적 시리즈 A 스트라이크 우선주로 730만 주를 주당 공모가 $80에 발행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발행으로 인한 수익이 5억 6,340만 달러로 추정이 되고요. 중요한 건 이 자금을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데 다시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 회사는 단순 시장 증자, 그러니까 ATM만 한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도 계속해서 자금을 회사 안으로 조달을 했던 거죠. 또한 우선주 같은 경우는 안전성도 굉장히 높고요. 만약 회사가 청산이 될 경우에 보통주 주주보다 앞서서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다만 채권자보다는 조금 뒤에 위치를 하죠. 또 일부 우선주는 전환권이라는 게 있는데 일정 조건하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비트마인이 왜 해야 되냐는 질문에 좀 대입을 해보자면, 첫째로 초기에 우선주를 시행할 시에 현재 주주들의 주가 가치가 비희석적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트마인 주식 있죠. 그 보통주를 희석하지 않고도 자금을 끌어와서 이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더 매수할 수가 있으니까 좋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넘어와서요. 이 회사의 CEO인 마이클 세일러는 영구적 우선주를 좋아하죠. 이 상품의 원금은 만기가 없다는 데 있어요. 즉 빌린 돈을 영원히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출처럼 만기일에 상환할 필요가 없고 대신에 배당으로 계속해서 지급을 해주는 방식인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SEC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배당률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다고 한 대로 여기 보면 10% 정도인데, 채권처럼 의무적인 쿠폰 지급이 아니고 경영진과 이사회가 필요하다면 배당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STRD 우선주 배당 관련이라고 해서 이 배당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 STRD의 우선주 보유자는 연 10%의 비누적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다만 이는 법적으로 지급 가능한 자금에서만, 그리고 이사회 또는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회가 선언할 때에 한해서 지급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또한 이 정기 배당은요, 특정 배당 기간에 우리가 정기 배당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배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선언되지 않은 정기 배당에 대해서는 이유기간에 누적, 이자, 다른 형태의 지급 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즉 크립토 반감기니 뭐니 하는 이런 하락장이 와도요, 배당을 유보해서 회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점은요, 회사가 자금을 엄청나게 끌어들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엄청난 유익성이 또 따라온다는 거죠. 이게 마이클 셀러가 강조하는 바로 지능적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주의 경우에는 채권이나 대출처럼 상환해야 되는 위험이 없으니까 훨씬 더 유리하게 회사가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웹사이트에 보면요, 여기 우선주 총 4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요,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STRD,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STRK, 그리고 스트레치라고 하는 STRC, 그리고 스트라이프라고 하는 STRF,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의 우선주 발행 규모를 다 합치면 64억 달러, 하나라면 10조 원 규모가 된 거죠. 즉 단순한 소규모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한테는 엄청나게 매력적인 금융 상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STRD는 디비던드, 이 배당금 10%, STRK 8%, STRC 10%, STRF도 10%, 자, 이렇게 거의 10%에 해당하는 배당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4가지 우선주 중에 그냥 첫 번째 걸로 볼게요. 이 스트라이드라는 걸 볼 건데, 우선 연 10%의 배당금 지급하죠. 그리고 시가총액은 9억 9,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거고, 거래량은 900만 달러, 한 달 단위로 하면은 1,200만 달러, 그리고 다음 배당일은 9월 30일, 분기별로 배당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왜 삼성전자나 그리고 삼성전자 우 같은 우선주 개념을 여기에서도 이렇게 잘 적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우선주를 잘 이해하고 우선주를 더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투자처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마이클 세일러가 말하는 지능적 레버리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기일이 없는 우선주니까 채권이나 전환사채처럼 만기 상환에 대한 위험이 없어요. 쉽게 정리를 하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신용 리스크 없이 훨씬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비트마인을 설명하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예를 든 건요, 바로 이런 한 발 앞서 나간 선배죠. 즉 선행자의 발자취를 짚어보기 위함이었고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렇게 해서 증자 발행이나 전환 사채를 거쳐서 이제 우선주로 무게중심을 옮긴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제가 다음에 이제 전환사채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기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이 저의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인 전환사채도 보고 넘어가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짚고 가는 이유는요, 이게 비트마인의 향후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트마인에 투자를 할 때 가장 싫어했던 ATM, 이 시장가 증자 외에 이 회사가 다른 전략이 필요는 해 보이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우선주와 전환사채 발행이 비트마인보다 한 걸음 앞서서 같은 전략을 실행해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성공적이었던 전략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들으실 때 이 전체적인 컨셉을 이해하시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 또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이 전환사채 발행 내역이 쭉 나오죠. 여기가 그 연도별로 나오는 전환사채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발행일이고 이게 만기일이죠. 만기일을 보면 4.6 years, 그러니까 4년 반 정도 만기를 가진 채권들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쿠폰 이자율인데요. 대부분이 0%에 가까워요. 여기 보면 2028년에는 0.625%, 2029년에는 0%, 그리고 또 밑으로 쭉 나오죠. 그래서 평균으로 하면요 0.421% 수준이라는 거예요. 즉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대형 기업은 매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0.4%만 이자를 줘도 투자자들의 자금을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투자자들이 왜 이런 0%에 가까운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환사채를 살까? 가 궁금할 수도 있죠. 자, 그건요 여러분, 전환사채가 가진 긍정적인 특성 때문이에요. 다시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2028년 전환사채는 주당 130달러에 발행이 되었고 183달러에서 전환할 수 있도록 조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약 4에서 50% 주가 상승을 한 후에야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 보이는 이 컨버전 프라이스라고 하는 보통 전환 프리미엄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자를 안 받아도 전환 수익을 노리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질문도 한번 던져보죠. 방금 머니어스가 설명한 우선주 같은 경우 이자가 8에서 10%라 그랬는데 그에 비해서 이 전환사채는 뭐 0.4%? 이거 말도 안 되잖아, 뭐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 0. 몇 %의 전환사채를 선택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기본적으로 채권이면서 동시에 미래에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 즉 그걸 콜옵션이라고 하죠. 이게 붙어 있어요. 이자는 거의 없지만 주가가 크게 오르면 엄청난 자본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 130달러에 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 뭐 한 500달러에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 원래 빌려준 돈 전환사채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주식 전환으로 수백 %의 수익 창출이 가능해져요. 거기다 안정성까지 더해지죠. 근데 만약에 뭐 주가가 안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냥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원금 상환을 받게 되죠. 즉 주식의 상승 잠재력도 다 얻고 거기에다가 채권의 안정성까지 동시에 가져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선주와 전환사채를 표로 정리해서 보면 단순 이자 수익 면에서는 우선주가 아주 많이 앞서 보이는 듯 하나 리스크로 넘어와 보면 사실 우선주의 배당은 중단이 될 수도 있고 전환사채는 최악의 경우가 와도 원금이 보장이 된다는 점, 그리고 투자자 성향도 보면요, 우선주는 안정적, 또 전환사채는 좀 더 공격적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시 비트마인으로 한번 돌아와 보죠. 왜 비트마인이 이 우선주와 전환사채, 이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냐? 가장 큰 이유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주의 주가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의 비트마인은 자금을 끌어와서 이더리움을 빨리, 하루라도 빠를 때 $4,000일 때
더 많이 매수를 해야 좋은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을 머릿속에 잘 두시고 다음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 비트마인이 우선주와 전환사채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요, 우선주가 만약에 발행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발행이 되더라도 그 시점으로부터 한 분기 후에 배당을 하면 되니까요, 일단 발행 후에는 자금이 엄청나게 몰려오겠죠. 그럼 하루라도 싼 가격에 이더리움 매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전환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오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다고 치면 투자자들이 들어오죠. 즉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일단 회사는 그 돈을 받았고, 그래서 이더리움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투자자들에게는 주가가 뭐 한 40%, 50% 오른 뒤에, 그러니까 나중에, 아주 나중에 보통주로 전환이 되므로 당장 나갈 돈이 없어요. 이렇게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엄청나게 방어가 되고요, 오히려 그냥 주가에 대한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비트마인 역시 이 두 가지 전략, 우선주와 전환사채, 이 두 가지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당 순 자산 가치를 높이고, 지금의 우리들이죠, 이런 보통주 주주들에게도 가치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가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시장가 발행 ATM으로 즉각적인 희석이 일어나서 투자자들의 미움을 굉장히 사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주셨었는데, 제가 오늘 앞서서 설명드린 이 방법들의 경우는요,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희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구적 지능형 레버리지의 원천적인 전략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매우 매력적인 금융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ATM보다 훨씬 더 좋은 전략인 거죠. 아직 탐리가 공식적으로 뭐 발표한 건 없지만,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우선주나 전환사채 전략으로 방향성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아셔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때가 온다면 또 회사가 막 이상한 짓 한다고 놀라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회사가 방향성을 바꾼 게 아니라요, 오히려 한 단계 더 진화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선주나 전환사채에 관련한 소식이 나온다면 제가 당연히 제 구독자분들에게는 재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차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해야 발행 주식수를 낮게 유지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빌리고 주주 가치를 높여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이제는 아무도 이더리움의 미래는 없다라는 주장을 믿지 않는 근거가 충분히 마련이 된 거예요. 이 모든 게 불과 몇 달 만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정말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한 최근 피델리티는요, 이더리움 위에 토큰화된 미국 국채 상품을 출시했어요. 피델리티는 무려 16조 달러를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누차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게 아직도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앞으로 은행이나 결제업체나 자산 운용사나 자동차 기업이나 뭐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뭐 이커머스나 AI, 그리고 또 로봇까지도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들이 모두 다 이 이더리움 안에서 구축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기사를 보면요, 거시경제적으로도 9월 17일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100%로 지금 현재 확정적이죠. 현재 25bp 인하 확률이 93.7%고, 그리고 심지어 50% 인하 가능성도 점점 언급이 되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최근 고용지표에서 91만 1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월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요, 월당 7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 유동성이 풀리게 될 것이고, 주식과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들은 상승을 하게 되겠죠.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정말 높고요. 이러한 이유로 저는 올해 4분기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또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도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로 갈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2번에서 많게는 3번의 금리 인하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가 계속해서 비트마인을 추가 매수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한국의 큰손 투자자이신 김승호 회장님도 현재 비트마인 주식을 80만 5천 주 소유하고 계시다고 X를 통해서 언급을 해주셨죠. 그리고 또 곧 100만 주에 가까워질 것 같다는 거. 아마 한국인들 중에서는 비트마인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게 김승호 회장님이실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80만 5천 주가 비트마인 의장인 톰리보다도 거의 뭐 2배 더 많은 거죠. 자, 그리고 또 무슨 소식이 있을까요? 여기 홍콩의 알리바바의 마인 관련 회사인 연펑 파이낸셜도 1만 개의 이더리움 약 4,400만 달러를 매수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 자산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과 또 큰손 투자자들까지 다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뢰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는 여전히 비트마인 강세에 베팅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제 폴폴리오 안에 거의 한 3손가락 안에 들고 갈 만큼 큰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저의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비트마인 주가가 연말까지 한 $100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명분들로는 현재 이더리움이 상승하고 순자산가치 전략이 실행이 되고 있고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수많은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엄청나게 빠르게요. 이 이유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제 채널에 있는 약 16편 정도가 되는 비트마인의 영상을 꼭 정주행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정말 투자를 계획하거나 투자 중이시라면 이것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계속 그 비트마인에 대한 확신을 저랑 같이 키워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